실현을 맡게 된 이사건 한승민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피클볼 요즘 최근 테니스장이나 체육관에서 구멍이 뚫린 노란색 공을 가지며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요즘 가장 핫한 라켓 스포츠 피클볼인데요. 오늘은 그 피클볼에 대한 서브와 핵심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언더핸드 서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언더핸드 서브는 모든 랠리의 시작이자 게임을 시작하는 첫 단추를 얘기하는 순간입니다. 피클볼은 테니스와 달리 공격적인 서브가 위에서 아래로 하는 서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건 상대방에게 공격권을 쉽게 내주지 않으면서도 실수 없이 안전하게 서브를 넣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브에는 볼리 서브와 드롭 서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볼리 서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을 땅에 튀기지 않고 공중에서 직접 타격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속도가 빠르고 깊숙한 서브를 넣을 수 있는데, 이거는 숙련자분들이 선호를 하는 서브입니다. 근데 숙련자들이 선호하는 서브인데, 여기서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 뒤에서 다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른쪽 드롭 서브를 보시면은, 이거는 공을 위로 던지지 않고 그대로 툭 떨어뜨리고 바운드 된 공을 치는 서브를 말합니다. 이 서브는 바운드를 거치기 때문에 신체적 제한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초보자분들이 훨씬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드롭 서브로 안정감을 찾으면서 서브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시 볼리 서브의 세 가지 제약을 말씀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스윙은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 아크를 그려야 합니다. 두 번째, 공이 패드에 닿는 순간에 높이는 무조건 내 배꼽 허리선 아래여야 합니다. 세 번째, 타구시 패드헤드의 가장 높은 부분이 손목 관절보다 반드시 아래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제 서브 위치와 풋폴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를 넣을 때 물론 서브의 힘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자세가 어떻고 내 발의 위치가 어떤지 그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풋폴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저희는 서브를 할 때 반드시 양발이 코트 가량 뒷선인 베이스라인 뒤에서 서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 1mm라도 라인을 밟거나 안으로 들어가서 서브를 하면은 바로 풋폴트 반칙이 됩니다. 그리고 서브한 공은 네트를 넘어 대각선 방향에 있는 상대방의 서비스 구역에 날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하실 것은, 네트 바로 앞에 있는 키친이라고 불리는 구역이 있는데요. 여기서 서브한 공이 이 키친 라인에 터치를 하거나 키친 안쪽에 떨어지면 즉시
아웃으로 실점이 됩니다. 서브는 깊숙하게 상대 베이스라인 부근으로 보내는 것이 규칙입니다. 두 번째, 주요 경기 규칙과 실전 전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서브에 대해서 배웠으니 이제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바운스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칙은 피클볼 초보자분들이 코트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 투바운스 룰입니다. 규칙은 아주 명확합니다. 서브가 날아가면 받은 팀은 공을 공중에서 바로 치면 안 되고 반드시 땅에 한번 튕긴 뒤 받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아낸 공을 상대방 역시 공중에서 바로 치면 안 되고 반드시 땅에 한번 튀긴 뒤 쳐야 합니다. 서브 이후 양 팀이 각각 한 번씩 총 2번의 바운드를 무사히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땅에 닿기 전에 바로 칠 수 있는 발리가 가능합니다. 네. 롱발리 존 키친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롱발리 존 키친은 네트 바로 앞에 있는 7피트 금지된 공간인데요. 이 안에서 공이 바닥에 튀지 않은 상태에서 다이렉트로 치는 발리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발끝이 라인을 밟기만 해도 바로 폴트로 실점이 됩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네트 앞에서 누구나 스매싱을 쾅쾅 때릴 수 있다면 키가 작거나 힘이 약하신 분들은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된 네트 7피트의 금지된 공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로 발리는 안 되지만 공이 바운드가 된 후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진입해서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친 바로 앞에서 공을 부드럽고 낮게 툭툭 밀어넣는 정교한 기술인 딩크 기술이 실전 복식 전술의 핵심이 됩니다. 피클볼은 단식과 복식이 매우 다르게 운영됩니다. 먼저 차이점으로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서브권과 스코어콜입니다. 단식은 내가 서브를 넣었다 폴트하면 즉시 상대방에게 서브권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복식은 팀이 2명 모두에게 서브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복식에서는 스코어를 부를 때 숫자를 3개를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4대2의 첫 번째 서버라는 뜻으로 4-2, 4-1 이라고 외친 뒤 서브를 넣게 됩니다. 또한 단식은 넓은 공간을 뛰어다니는 풋워크와 체력이 승부처라면 복식은 파트너와 함께 키친 라인에 나란히 서서 철벽 서비를 구축하고 딩크 전술을 주고받는 호흡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수업을 할 때, 경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할 폴트 규칙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투바운드를 무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키친 라인을 침범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웃 오브 바운드 오판입니다. 이건 뭐냐면 피클볼은 테니스처럼 선에 닿으면 무조건 세이프 인입니다. 아웃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스코어 콜 누락입니다. 이건 또 무엇이냐면 피클볼은 서브를 넣기 전에 공격팀 스코어, 수비팀 스코어, 그리고 서브 번호까지 큰 소리로 다 부르셔야 합니다. 조용히 서브를 넣으면 규칙 위반으로 폴트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실제로 동호인 매치 승리 기여 요인 분석인데 여기에서는 강력한 스매시가 저희는 테니스처럼 강력한 스매시가 강력한 공격이 성공률이 더 높고 점수를 많이 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성공률은 35%로 해당됩니다. 오히려 첫 번째 서브를 허무하게 실패하지 않고 코트 안에 밀어넣는 첫 서브랑 그리고 키친 라인 앞에서 받아내는 딩크로 승부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좌우합니다. 그리고 피클볼은 성급하게 세게 때려서 실수하는 팀이 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가지고 누가 더 차분하고 정교하게 컨트롤을 할 수 있냐에 따라서 승리의 비중을 차지합니다.